첫 번째 가볼까요? 식당 구석에서 퍽퍽입니다. 자, 한 식당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식당 구석에 서서 말다툼을 벌이는 남녀입니다. 자, 여성이 나가려고 하니까 남성이 휙 내던집니다. 자, 그리고는 쓰러진 여성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있어요. 자, 바로 이어서 힘겹게 일어난 여성이 다시 빠져나가려 하지만 아예 통로를 막아서면서 계속 위협을 하는 남자. 자, 잠시 뒤 주변 직원들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떼어놓습니다. 자, 그런데도 남성은 계속 씩씩거리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죠. 자, 왠지 이거 교제폭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맞았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해 4월 제보자가 남성을 만난 지 약 5개월 정도 됐을 무렵이었는데요. 남성은 경기도 광주에서 고깃집을 열게 됐고 일할 사람이 없다면서 여자친구인 제보자에게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남성이 제보자가 다른 남자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제보자를 향해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보자가 무서워서 아버지한테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나서 이 남자친구한테 가겠다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제보자가 못 가게 막고 또 발로 차고 휴대전화까지 부수면서 폭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당시 가게 밖에 있던 직원들이 큰 소리를 듣고 와서 제보자를 구해주면서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었지만요. 이 제보자의 온몸에 멍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어떤 경우도 이 폭행은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데 다음날 이 남성이 막 싹싹 빌길래 그때 용서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몇 달 동안 수차례 폭행이 여러 차례 있었고 결국 이제 고소를 했는데 이번에도 막 용서를 굴면서 싹싹 빌어서 결국엔 또 고소 취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후 몇 개월가량 더 사귀다가 헤어지긴 했는데 그때 어떤 심리적이라든가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고소를 같은 일을 가지고 또 고소하기가 어려운 거고 상대방인 남성도 그 사실을 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보자분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스토킹 같은 다른 추가적인 피해가 일단 없다는 거가 최소한의 그나마 다행인 거고요. 뭐 민사소송 같은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크게 도움은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정말 처음에 그냥 해주셨어야 했습니다, 진짜.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경비원은 에어컨 앞에입니다. 자, 온라인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황당한 어느 메신저 내용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아파트 입주민 단체 톡방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 아이 등원시키는데 아니 글쎄 경비원 아저씨가 에어컨 앞에서 바람을 솔솔 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등원 시간에 나와주시라 그렇게 부탁했거늘 결국 다른 건물 경비원 아저씨가 우리 아이 챙겨줬다니까요. 라고 장문에 저렇게 글을 남긴 건데요. 이거 혹시 동네 사람들 저한테 욕 좀 바가지로 해주세요 하고 올린 건가요? 자, 이게 사실 저걸 올린다 해가지고 그래 잘했어요 할 리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 지금 학부모로 보이는 여성이 이제 올린 내용인데 그 내용입니다. 아침에 가다 보니까 등원 안 시켜주고 경비 아저씨가 시원한 에어컨을 바람 쐬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앞 건물에 다른 경비 아저씨가 옮겼다라고 장문의 대화방에 지금 올렸던 글입니다. 뭐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비판 댓글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중에 좀 보면 당연한 거죠. 부탁을 할 수는 있지만 해주면 고맙고 안 해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잘못한 건 아니다라고 본다. 박 변호사님, 요즘 있고요. 경비원 아저씨들한테 주차 이것도 못 맡겨요. 주차를 왜 맡깁니까? 네 차입니다. 내 차. 그분 차가 아닙니다. 아이도 당신 아이지요. 당연히 안 되는 거. 해준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안 해준다 해가지고만 걸린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이가 정말 소중하면 직접 등하원 시켜라. 뭔 소리냐라고 좀 정신 차리라고 비판하는 글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도 아이 키우고 있지만 이건 정말 토 쏠리는 얘기네요. 양 변호사님, 다른 입주민들이 저렇게 비판, 성토를 하셨다는데 집단 지성은 살아있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다행인 거고요. 그런 댓글들 몇 개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니 본인의 등원하는 게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잘하길래 그럼 저도 한번 더 보면 그러면 본인은 에어컨인 데서 안 나왔던 거 아닌가 애 엄마는. 그리고 경비원분이 에어컨 쏜다는 것도 사실 몇 년 안 된 일입니다. 얼마나 더위에 제대로 경비원 계신 분이 마련 안 됐다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진짜 집단 지성이 좀 다행이고요.
그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여러 번 지적되면서 경비원들이 해야 될 업무가 딱 지정이 돼 있어요. 그 이외에는 정말 부탁인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참 이런 사람들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보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자, 도로를 달리는 공항버스. 그런데 버스 기사 손에 들린 저것은 바로 휴대폰. 한 손으로 화면을 휙휙휙휙 까똥 열어서 뭔가를 보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는 아예 그냥 양손을 떼고서 타자를 치고 앉았네 지금. 아이고 참말로 별 걱정 다 하네. 나 이래봬도 20년 무사고 운전이야. 박 변호사님, 예. 21년째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운전이에요. 20년 하루째 사고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게 공항버스이거든요. 지금 보면 차선을 변경할 때도 계속 휴대전화를 보고 있고 휴대전화를 보면서 운전을 하고 이게 변경할 때 운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대로 지금 보면서 운전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사진을 찍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풍경이 좋으니까 사진을 찍었던 것 같고요. 또 이것을 또 올리기도 했다라고 해요. 올렸어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고 하고 그 정도로 사실은 운전에 신경 쓰기보다는 휴대전화나 다른 거에 좀 신경 쓰는 모양새고 결국은 회사에 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니까 기사 잘못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직 처리가 됐다라고 해요.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운전자들한테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하, 그나마 다행이네요. 다음 사진 이어갑니다. 자, 어느 해수욕장 앞 공용 주차장 주차된 차들 사이 한 칸 떡하니 차지한 저 텐트. 그 텐트 주인이 드릴을 들고 아스팔트 바닥에 구멍을 썽썽. 자, 그리고는 그 안에 고정핀을 넣고 쾅쾅. 아, 나중에 텐트 거들 때 저 양반 구멍도 메우고 가는 걸까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이 올라왔는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 5월 그 경남 거제에 있는 해수욕장 공공주차장에서 어느 남성이 텐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텐트를 치는 것도 그렇지만 거기에 텐트를 고정하려면 그 텐트 팩을 박기 위해서 드릴로 아스팔트에 구멍을 뚫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건데요. 그 글쓴이는 뭐라고 하냐면 공공주차장 아스팔트 바닥에 드릴 박는 실제 상황이라면서 올렸는데 이거 상식에 구멍이 났다고 하지만 양심에 구멍이 난 건데 실제로 이럴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나갈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은 공용 물건 손상죄로 5년 이하 징역. 요거는 신고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형사처벌을 받고 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행동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 양 변호사님, 진짜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까요? 그냥 저런 분들을 보면 그냥 신기할 정도인 거예요. 상식이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아스팔트는 저렇게 훼손했을 때 그러면 그 뒤에 다른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은배 팀장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범죄입니다, 범죄. 그 단순하게 나쁘다, 인상 찌푸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따끔하게 좀 경고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주차장에 왜 텐트를 쳐 그리고?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사마귀를 쫓았을 뿐인데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20대 남성입니다. 얼마 전 친구들과 워터파크에 놀러 갔는데요. 한창 재밌게 놀고 있는데 친구 몸에 사마귀가 붙어 있어서 털어줬어요. 그런데 그 사마귀가 털어준 방향과 반대로 날아가더니 6m 정도 떨어진 어느 아주머니에게 날아갔습니다. 아주머니는 피하려다가 수영장 기둥에 머리를 세게 박으셨지만 피가 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못 본 척은 할 수 없으니까 다가가서 괜찮으신지 병원에 가시겠는지 물었는데요. 아주머니는 계속 머리를 만지시더니 안전요원에게 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잠시 뒤 안전요원이 다가와서는 수영장 문제는 아니니까 개인끼리 처리하셔야 된다면서 제 번호를 받아가셨는데요. 그리고 며칠 뒤 아주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니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그냥 혹이라서 약 받고 끝났다면서 나한테 보상 요구권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저도 기분이 나빠져서 법대로 처리하시라고 했는데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진짜로 잘못한 건가 헷갈립니다. 벌레가 그쪽으로 갈 걸 알았던 것도 아니고 도의적으로 걱정을 한 건데 정말 잘못한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이 사연자 남성입니다.
아니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뭘 법대로 해? 내가 아줌마한테 사마귀를 일부러 던진 것도 아니고 지가 휙 유턴해서 날아간 걸. 나보고 어쩌라고? 사마귀 그거 익충이야, 익충 러브버그처럼. 그리고 막말로 무슨 혹 좀 난 거 갖고 보상 요건이 왜 나와요? 아줌마 호랑이 연고 그거 꾸준히 발라봐. 그냥 확 가라앉아 동그라미. 그렇군요. 자, 아니 들어보세요. 다음 아주머니입니다. 어머머머, 이 양반 이 말하는 거 좀 봐. 사마귀가 익충이면 뭐가 다른데? 그리고 아저씨 당구 안 쳐봤어? 쓰리 쿠션 몰라? 애초에 아저씨가 친구 보면서 그거 털어내지만 않았으면 얘가 나한테 날라올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아저씨도 뜨끔하니까 나한테 괜찮냐고 와서 한 거 아니야. 아무튼 나 진단서 끊어놨으니까 알아서 해. X입니다. 자, 일단 팀장님부터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그 친구에 붙어 있는 사마귀를 툭 털었는데 사마귀가 반대로 날아가서 6m 날아갔다. 이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친구의 그 사마귀를 집어 던진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사마귀가 날아가서 가줌을 물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머니가 피해다가 다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미안하다 할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저는 민사 책임이 없다고 보는데 두 변호사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팀장님 또 진행까지 해주시네요, 박 변호사님. 맞습니다. 예. 이게 법률 얘기를 하기에도 좀 그렇긴 한데 과실이 있냐 없냐 이 부분입니다. 과실은 사실은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하는데 사마귀가 너 일로 뛰어라 이렇게 예견하거나 이렇게 지시하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과실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연관성, 인과관계도 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걸 태웠기 때문에 저렇게 다쳤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불행한 일, 해프닝으로 봐야 되지 이것을 법적 책임을 묻는 어떤 과실 책임 이렇게 묻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불행한 일. 그냥 진짜 저런 분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예. 저런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저 남성분이 이제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간섭해야 될 때 멀리하게 됩니다. 맞아. 괜히 엉뚱한 일에 얽혀가지고 나 피해볼까 봐. 아니 진짜 그냥 다 떠나서 저게 어떻게 이 남자분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저기 처음에 나온 것도 기가 막힌 게 그 구조한테 가서 니네가 사마귀 관리 잘못했다고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조원도 뭔가 어떻게 빠져나갈 게 없으니까 두 분이 알아서 하시라고 약간 떠넘긴 건데 아유 저 사마귀를 탓하세요. 그냥. 사마귀 그냥 발로 콕. 예,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사연자가 모른 척을 안 한 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막 퉁명스럽게 법적 보상권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금돌땡님, 법대로 처리하세요라고 하셨고요. 무기마루님, 저게 왜 남자 책임이죠?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님은 잘못은 했죠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